지금부터 경찰 민원과 업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은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공권력 행사 대상과 내용을 파악하여 직접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 업무와 달리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 행사를 받게 되는 국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해당 국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경찰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경찰 내에서 다시 처리하게 된다면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이전에 경찰관이 했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6년 12월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경찰ombudsman으로서 경찰민원과를 설치하게 되었고 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로 통합된 이후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민원과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경찰민원과는 첫 번째로 경찰기관의 수사 등과 관련된 고충민원, 두 번째로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의 고충민원, 세 번째로 경찰기관의 처분, 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부패방지권익법상 수사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관련된 고충민원은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판례 등에 의하여 수사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서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이 아닌 수사의 방법 등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민원과에서는 크게 수사, 교통안전, 치안과 방범, 그리고 경찰행정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지원하고 진행 및 결과 통지를 누락한 고충민원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가게에 방문한 손님 3명의 난폭한 행위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고 그리고 CCTV 자료도 제출했는데 경찰관이 A씨를 조사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피의자를 1명 조사하고 또다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다른 피의자 1명을 조사하였으며 5개월 이상의 조사 기간 동안 A씨에게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 누락 및 미확보 고충민원 사례도 있습니다. 마트 부근에서 자신의 킥보드를 분실한 A씨는 해당 킥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 B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은 A씨의 주장만 믿고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주변 CCTV를 확인하였다며 거짓말을 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와 관련해서는 체포 절차 미고지, 피의자 신문조사 열람 거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반말, 폭언 등 불친절 관련 고충민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 고충민원, 교통신호체계 변경 개선 고충민원, 교통단속 고충민원,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와 관련된 고충민원, 교통경찰관의 반말, 폭언 등 불친절 고충민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안 방범과 관련해서는 112 신고에 대한 출동을 늦게 한 고충민원, 초동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가해자를 놓아준 고충민원, 출동 경찰관이 이름과 직위를 알려주지 않은 고충민원, 출동 경찰관의 반말, 폭언 등 불친절 고충민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일반 경찰 행정과 관련해서는 사건 기록 정정 요청 거부, 경찰 유실물 처리와 관련 물건 분실자의 성명과 주거를 습득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고충민원, 화학류, 총포 도검의 일시 반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내용, 국유재산 사용 허가의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민원, 경찰관의 민원 응대와 관련하여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언 등 불친절 고충민원이 있었고 민원 유발 법령 제도 등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경찰민원과 주요 사항과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처리했던 주요 민원 한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집단민원으로서 2270명이 함께 제기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 커피숍, 음식점에 가기 위해서 중앙선 침범을 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중앙선 절선이 필요하다는 고충민원이었습니다. 먼저 항공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빨간 점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는 병원, 커피숍,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빨간 점 오른쪽에는 약 2000세대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곳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고 사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른쪽 위쪽에 천안 시내가 있는데
그쪽에 사는 천안 시민들도 이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주위에는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회에 이 고충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먼저 천안경찰서에 이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당 지역의 중앙선 절선 여부에 대한 안건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요. 이 도로는 한쪽 방향 2차로, 양쪽 방향으로는 4차로 도로로서 내리막 경사가 있고 빨간 점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한 속도 30km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상 지점에서 50m에서 60m 떨어진 곳에 이미 공장과 교회 진입을 위해 중앙선 절선이 되어 있어서 병원 진출입을 위해 중앙선을 절선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 고충 민원이 접수된 후 위원회 직원, 천안경찰서 담당자, 천안시청 담당자 그리고 이장, 아파트 동대표 등 민원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함께 여러 시간 회의를 한 결과 도로 경사와 관련해서는 겨울철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염수 분사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빨간 점에 있는 건물에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 등이 없고 초등학교에서도 떨어져 있으므로 20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와 협의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신규로 중앙선 절선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 측에서 기개설된 교차로에 대해 빨간 점 건물로 진입하는 사도를 개설하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합의 해결 사항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경찰민원과에서 2024년에 추진한 기획조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경찰민원과에서는 기획조사로서 2017년에는 터널, 교량 등 교통사고 지점 개선 사업과 도로변 공작물 교통사고 지점 개선 사업을 하였고 2018년에는 노후 파손,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취약 지점 개선 사업을 하였고 2019년에는 역주행 교통사고 취약지점 개선 사업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 개선 사업, 2021년과 2022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 사업을 하였고 2023년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면 표시 개선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기획과제로는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세종시 시범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도시를 표방한 세종시를 대상으로 운전자 등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 도로시설, 보행자 안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임무를 나누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와 세종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그리고 세종교통공사 등이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기획 및 협업체계 마련, 민원 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개선 결과 모니터링, 성과 홍보를 하고 세종경찰청은 민원 사례 분석, 개선 필요 지점 조사 발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는 교통사고 통계 분석, 교통환경 개선 필요 지점 조사 발굴, 개선 방안에 대한 기술 검토, 개선 효과 분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버스 운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연속하여 계속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너무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파손이 걱정된다는 의견, 교통량이 많은 큰 도로에서 신호 주의가 너무 짧다는 의견, 출퇴근 시간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해달라는 의견, 버스 전용 차로로 변경되는 구간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다는 의견, 차로가 갑작스럽게 감소되거나 차량 유도선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의견, 좌우 회전 차로가 짧아 좌우 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해 직진 차량의 방해를 받는다는 의견, 포트홀 등 불량 노면을 신속하게 보수해달라는 의견, 정지선에서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차량 신호등이 있어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차량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개선 의견을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는 타당성, 실효성이 있는 의견을 선별하여 기술 검토를 실시하여 개선안 마련하도록 요청하였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상정이 필요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세종경찰청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포트홀, 노면 불량 등 안건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신속히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른 지자체에서 세종시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길 원하거나 해당 지자체 시민들이 국민 생각함을 통하여 교통 개선 의견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찰 민원과 업무 소개 및 주요 성과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